그리고 최근에 개정된 거라 개정 강의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개정된 게 시험과 관련이 있냐? 시험에 잘 나올 것 같아요? 시험에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잘 나옵니다. 시험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개정된 게 양이 저 좀 알려주실래요? 이렇게 많은데 이게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이 바뀌는 게 있고 시행령이 바뀌는 게 있고 시행규칙이 바뀌는 게 있어요. 우리 세계법을 법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이 있으면 이 시행규칙이 바뀌는 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주로 행위제한 나오는 건 시행령이고 근본적인 게 새로 신설이 되거나 개정이 되면 법에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법이 주로 잘 나와요. 법이 이제 이만큼 나온다 그러면 시행령은 한 요 정도? 요 정도? 시행규칙이다 그러면 시행규칙은 요 정도 안 나오나? 이 정도 될 거야. 그럼 이제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버려야 돼. 개정된 거를 다 공부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중에서 법에서 개정되거나 시행령에서 개정이 되는데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들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다 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최근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주택이죠. 주택인데 거래가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했더니 첫 번째가 이제 금리가 너무 높다.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예전에 5억짜리 집 살 때 몇 억만 있으면 되는 줄 아세요? 잠실집이 10억일 때 거의 대부분 이 정도만 마련해서 샀어요. 저도 그랬고 10억이면 얼마 주고 샀어요? 3억 주고 샀어. 왜? LTV가 론 투 밸류 있죠. 걔가 70%예요. 70%니까 7억 대출이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7억 주고 내가 샀는데 7억 대출 받고 3억 현금 넣고 사서 7억세까지 해결을 했어요. 그럼 이제 10억짜리 잠실의 아파트가 2년 뒤에 보통 몇 년 보유하고 팔죠? 2년 보유하고 그 다음에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니까 보통 주택의 그 매매 지수는 거의 한 2년을 주기로 팔아요. 근데 2년이 지났을 때 잠깐만 7억에 대한 이자가 보통 연이자가 4% 정도 되거든요. 3.8에서 4%야. 4.7에. 1년 이자가 2,800만 원인 거예요. 그럼 2년이면 얼마죠? 4,600만 원이에요. 근데 아파트 10억짜리가 13억대 있거든. 2년 뒤에. 그럼 3억이니까 3억에서 4,800을 빼도 1억 얼마가 남는 거예요? 2억 한 5천이 남는 거죠. 시세세 빼도. 그럼 그 집 사야 돼, 안 사야 돼? 그렇게 샀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지껏 우리는 그렇게 해왔고 저도 그렇게 해서 집을 샀었는데 갑자기 사고 싶지가 않아졌어요. 네, 현금이었거든. LTV를 70%였던 거를 뭐로 줄여버렸어요? 40%로 줄여버렸어요. 그럼 이제 10억짜리 집 살려면 6억이 있어야 되는 거야. 6억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대한민국에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살려는 수요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가격은 떨어져야죠. 가격은 떨어져야 되고 매수자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팔려고 내놨는데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안 사죠. 근데 만약에 가격이 오르는 시점이면 서로 살려고 하죠? 그럼 서로 살려고 한다는 얘기는 뭐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투기. 여기 아파트가 지금 현재 여기 아파트가 10억짜리였는데 최근에 11억이 됐어요.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아. 12억까지. 그럼 여기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현재 8억이 분양이야. 얘가 3억이 올랐잖아. 그럼 얘는 지금 청약만 넣어도 3억의 프리미엄이 생겨요. 청약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지. 통장 가지고 다 빌려 갖고 와서 넣어야죠. 그리고 나서 좀 이따 팔려고 하니까 못 팔게 한 게 뭐예요? 전매금지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서울시는 투기과열직으로 다 묶어버리면서 처음에 분양돼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아파트 등기할 때까지 못 팔게 한 게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전매금지 제도예요. 전매금지야. 근데 지금 가격이 막 오르고 있어요? 안 오르고 떨어지고 있어, 오히려? 그럼 이게 투기과열지구가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를 약간 전면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정부가 1월 달에 발표를 하면서 그래도 위험한 곳이 3구니까 용산하고 얘네들은 놔둬라. 그래서 지금 현재 투기과열지구 서울이 전역이 해제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잠실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라는 게 의미가 있냐?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분양권 전매 금지라는 기간을 너무 길게 잡지 말고 좀 줄여주자. 수도권이 투기가 많아요? 수도권 외가 많아요? 수도권이 많으니까 수도권은 3년 때리고 수도권 외의 지역은 1년 때리자라고 4월 달에 바꾼 거예요. 그럼 이제 시험에서 예전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금지 기간은 잘 나왔어요.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안 되는 거였는데 입주자로 뭐 된 날? 선정된 날부터 등기할 때까지 못 팔았어요.
근데 등기가 뭐 만약에 2년 만에 됐다. 아파트 빨리 져서. 그럼 2년 뒤부터는 팔아도 되는 겁니다. 근데 길어지고 5년이 됐어. 4년이 됐어. 4년이 등기가 되면 그때부터 팔 수 있어. 근데 이게 만약 8년 만에 됐어요. 그럼 8년은 너무 길지 않냐? 그래서 5년을 넘으면 5년까지로만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규정을 삭제해버리고 그러면 이제부터 투기과열지구는 무조건 분양권이고 주택이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수도권 3년, 수도권 외에는 1년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부터는 그래. 그럼 이제 잘 들어야 돼. 자, 잠실에서 이번에 아파트를 제가 매입을 했는데 주택을 매입을 했어요. 청약 놓고 나서 수도권이잖아. 그럼 몇 년간 못 파네? 3년 이후부터는 팔 수 있어. 옛날엔 등기가 돼야 됐는데. 근데 수도권이 아니라 서울, 인천, 경기가 아니라 천안입니다. 천안은 충북이죠. 충남인구나, 충남. 충남이죠. 그럼 충남이니까 수도권 아니죠. 거기서 분양하는 거는 몇 년간만 전매 금지야? 됐어. 그래서 이제 시간이 옛날에 되게 복잡했어요. 분상제는 10년, 8년, 5년, 3년, 1년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 그냥 깔끔하게 웬만하면 수도권은 3년, 웬만하면 수도권 외에는 1년. 그리고 이제 조정 대상이나 일반 공공택지가 아닌 것들은 6개월. 과밀 억제권역만 6개월, 나머지는 없다. 이렇게 바뀌어서 깔끔해졌어요. 지금 경기가 지금 현재 좋아서 안 좋아서? 그럼 이제 제도가 이제 완화됐잖아요. 이슈가 된 거기 때문에 이런 개정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정 취지인데 한 번만 들어두세요. 지금 문제 예상 문제 아니면 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한 건데 주택 거래를 활성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왜 실수요자들이 사고 싶은데 이게 대출도 안 되고 막상 또 살려고 그랬더니 이제 집값은 좀 떨어질 것 같고 그냥 불안해. 이게 전세로 살고 있다가 집을 사겠다 이렇게 수요가 바뀌고 전세금은 올라가고 역전세 나오고 있잖아요. 그잖아. 그것 때문에 이제 전세 가격이 확 떨어지는데 옛날에 거 내가 4억 주고 전세 들어왔었는데 지금 전세가 지금 2억이야. 그럼 2억을 내줘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2억을 대출 받아줘야 돼요, 주인은. 그러니까 이제 주거시장이 지금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매 제한 기간을 뭐 한대요? 단축이라는 걸 쓴 거예요. 얘네가 취지가 이거야. 그리고 소형주택이 어느 법에서 나오지? 주택법에서. 도로 제한돼,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주택이잖아. 옛날에 소형주택이 원룸형이었다가 소형주택으로 바꾸면서 우리나라 원룸형은 5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됐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소형주택 기준이 60이란 말이야. 이름을 소형으로 바꿨기 때문에 원룸이란 말을 안 써요. 옛날에는 원룸이니까 뭐였어, 방이? 근데 얘가 60제곱미터로 완화됐단 말이에요. 그럼 기준 면적 중간이면 얼마죠? 30. 그럼 30 미만은 원룸이면 되는데 30 이상이면 투룸도 허용하겠다. 근데 60까지 늘려줬잖아. 그럼 3룸도 허용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3룸 허용해주는 걸 2분의 1밖에 안 해준다고 그랬다가 3분의 1밖에 안 해준다고 했다가 이 3룸을 찾는 사람이 많으니 야 이걸 좀 더 늘려라. 이게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소형주택에 대한 신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 개정이 됐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침실이 2개 이상이다라는 얘기는 방이 몇 개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개 이상인 소형주택의 세대수를 정조는 전체 세대수의 얼마 이하로? 3분의 1 이하로만 지어라 했는데 지금 수요자들은 방 3개를 더 선호하는데 왜 이렇게 딱 정해놓냐 해서 그러면 3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가 된다면 주차 대수만 조금 확보를 할 때 0.7대 이상이 되도록 하면 이거 더 짓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소형주택은 투룸이 대부분이었는데 뭐도 많이 생겼다. 그게 3분의 1로 제한을 해놨었어요. 2 이상 짓는 것들을. 투룸하고 3룸 짓는 걸 많이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그럼 3분의 1이 아니라 좀 더 초과해서 짓게 해주되 뭐를 하나 만들어야 되냐면 사람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가구가 많이 들어오면 주차장 기준을 강화시켜야 돼요. 그때는 0.7대. 가구당 0.7대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라면 비율을 조금 더 해서 3분의 1을 뭘로 올려준대? 그럼 얘는 숫자가 3분의 1하고 2분의 1 바꿔놓는 숫자거나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 고르세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 임대부 주택의 분양주택의 임대료 산정은 뭐냐면 이건 그거야. 토지를 빌려주고 뭐만 판 거죠?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니까 토지는 내가 뭐 하고요? 빌려주고 뭐만 판 거예요? 그럼 나 건물만 산 사람이잖아요. 그럼 난 뭘 내야 돼요?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임대료 산정 기준을 조금 건드리겠다. 그래서 이게 토지 임대료 산정 기준을 재량을 좀 두겠다. 그래서 사업 주체가 만약에 공공입니다. 지자체나 누구예요? 지방공사라면 그 땅을 조성하는 데 드는 조성 원가에다가
3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 평균 이자율을 곱해서 그 산정한 금액이 있는데 그거 하고 택지 감정 가격이 있어요. 감정평가를 했는데 3년 만기 예금, 정기 예금 평균 이자까지 포함해서 금액을 정했는데 그 금액 사이의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서 이 옛날에는 딱 정해졌는데 재량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큰 단어는 뭐예요? 재량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공택지면은 그냥 조성원가, 공공택지가 아닌 땅일 때에는 그냥 조성원가가 아니라 감정가격. 근데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사업을 했을 때에는 재량을 둬서 둘 중에 사이에서 가격을 정하겠다를 신설한 거고, 요게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주택 전매 금지. 종래에는 주택의 전매기가 제한되는 기간을 주택이 건설 공급되는 지역이 수도권이냐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최대 10년까지 정했던 게 어마어마하게 길었잖아요. 이거 너무 길다. 그래서 수도권에 건설되는 주택은 몇 년? 3년. 수도권 외에는? 수도권 외에는 몇 년? 1년. 수도권 몇 글자예요? 3년. 외에는 몇 글자예요? 1년. 이거 머릿속에 들어요. 수도권은 몇 년? 3년. 외에는 몇 년? 1년. 전매 제한 기간을 지금 현재 늘렸어요? 단축시켰어요? 단축했다 이 뜻이에요. 법조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전매 제한 기간에서 지금 기존에 나왔던 요약지까지는 반영이 안 돼요. 1월 달에 나왔으니까. 4월에 바뀐 거라서 봐요. 공통사항이라는 게 우리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조정 대상 지역, 공공택지, 공공재개발 사업구역은 요거는 전부 다 전매금지가 들어가요. 기간이 다 난제돼 있었는데 이제는 공부하기 편해졌어요. 완전히. 보세요. 일단 언제부터 전매금지를 시작할 거냐? 기산일을 정해야 되죠. 기산이 뭐냐면 처음 기짝 생산자예요. 처음 계산하는 날짜. 그걸 뭐라고 그래? 기산. 언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저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건데 청약에 당첨된 날부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한 날이요?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전매금지 기간을 적용하겠다. 그런데 2호부터 6호까지란 말은 뒤에 여기 투기과열지구 있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에서 건설되는 거, 분양가 상한제 받은 거, 그리고 여기 공공택지 외에서 전매금지 기간, 공공재개발에서 전매금지 기간이 있는데 그중에 1번부터 여기 2호부터 6호에서 전매기간이 만약에 여기가 투기과열지구인데 분상제 받았어요. 두 개가 같이 적용돼. 기간이 둘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 긴 거 적용해야 돼? 짧은 거 적용해야 돼? 긴 거. 그래서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뭐한 그럼 3년하고 1년짜리가 부딪혔다. 그럼 몇 년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3년으로 보겠다. 전매 제한 기간을. 됐고. 그 다음에 2호부터 6호의 전매금지 기간 규정에 따라 전매 기간 내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자, 등기가 완료가 됐다면 등기가 완료된 때 전매 제한 기간은 이제 없다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등기돼버리는 순간 전매금지가 없어. 이렇게 하겠대요. 그러니까 등기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완료한 때. 요 단어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키워드예요. 뭐 완료가 되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가 되면 전매 제한 기간이 있어도 만약에 3년인데 2년 5개월 만에 등기가 된 거예요. 빨리 져서. 그럼 나머지 몇 개월 남았지만 7개월이 남았지만 그 기간 없는 걸로 보겠다 이 뜻이에요. 이해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종전에는 투기과열지구 있죠, 이거. 이거는 항상 머릿속에 분양권 전매 금지였는데 이제는 분양권 전매 금지라고 안 해요.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뭐라고 써 있어요? 주택이에요. 지금 건설 공급이라고 돼 있어요. 이미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을 샀어. 얘 수도권은 몇 년간 전매 금지야? 그런 거 없다고. 이미 건설된 거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지금 건설해가지고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주택을 내가 최초로 받으면 그게 뭐가 된 날? 입주자로. 그날부터 나는 수도권을 몇 년간 못 판다. 3년. 근데 3년이 지나면 팔아도 되는 거죠? 근데 수도권 왜는? 옛날에는 이게 등기 완료할 때까지고 5년을 넘으면 5년을 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옛날 기출문제는 다 풀면 안 돼, 이제. 이해됐어요? 개정이 된 거기 때문에 옛날 기출문제로 외워버리는 순간 이 문제 틀리는 거야. 졸려요, 내가? 지금 되게 중요한 거 한 건데. 올해 나올지도 몰라, 이거. 이거 나중에 프린트 드릴게요. 다음 주에 드릴게요. 쓰지 마! 다음 주에 프린트 드릴게요. 여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무조건 수도권 나오면 몇 년? 외지역은.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투기가 과열되면 과열 지역이라고 하고요. 청약 경쟁률이 되게 낮은 지역이 있어요. 낮은 지역 같은 경우는 위축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시험에서는 주로 위축 지역을 내겠네, 과열 지역을 내겠네. 그렇죠. 과열 지역 나올 건데 제가 통일시켰댔죠. 수도권은 외 지역은. 그러니까 수도권 세 글자, 외 한 글자 이렇게라도 외워두시고 찍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위축 지역일 때는 공공택지일 때만 6개월, 나머지는 없다니까 큰 의미가 없는 지분이에요. 얘는. 하나 더. 분상제 받으면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 싸다? 싸다. 그럼 공공택지가 쌀까요? 공공택지 외가 쌀까? 공공택지가 더 싸잖아. 그래서 얘는 투기과열지구랑 똑같이 수도권이면 3년, 수도권 외 지역은 깔끔해졌네. 3년하고 1년밖에 없네. 그리고 공공택지가 아닐 때에는 투기과열지구다. 공공택지 외예요. 그러니까 땅 가격이 싼 지역이 아닌 거야. 근데 무슨 지구로 묶였네? 그럼 얘는 투기과열지구랑 똑같이 해야 되니까 2호라고 돼 있죠. 2호가 투기과열지구예요. 자, 투기과열지구 아까 수도권은? 수도권 외는? 그것만 알면 돼. 3년, 1년만 알면 돼. 근데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일 경우에는 5호를 가래요. 5호면은 요거예요. 5호는 그냥 공공택지가 아닌 일반. 제가 아까 수도권은 몇 년인데요? 3년. 외 지역은? 근데 여기서는 투기가 많은 지역이 아니잖아. 근데 거기가 만약에 이거에 해당이 된 거예요. 이거 공공택지 외인데 분상제를 받은 거야. 투기과열지구도 아니야. 얘는 좀 짧게 과잉밀 억제권역일 때는 몇 년? 나머지는 뭐 6개월인데 그 밖의 지역은 이거는 시험에 낼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다른 건 몰라도 그냥 3년하고 1년만 외우고 가셔도 돼. 수도권 몇 년? 수도권 외 지역은? 물어봐야지. 광주는 몇 년이에요? 광주가 1년이에요? 선생님, 광주광역시를 말하는 거예요? 경기도광역시 이렇게 얘기해야지. 늦었어 지금. 광주 몇 년이에요? 경기도는 수도권이죠. 수도권은. 근데 광주광역시면 수도권 외 지역이니까 1년이라고. 그 말뜻을 이해하셔야 돼. 수도권하고 수도권 외의 뜻이.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공택지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건설되는 게 투기가 많은 지역이 수도권이다 보니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으로 나뉘는데 그중에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 부천, 수원, 의정부 일부, 용인 일부 뭐 이렇게 있어요. 성남이나. 걔네들 같은 경우 투기가 좀 많으니 걔네들 같은 경우 1년 정도는 묶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머지는 그냥 6개월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공설됐다는 얘기는 공공이 재개발을 해가지고 분양하는 주택이 있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4호에 몇이라고 돼 있어요? 4호에 몇이라는 거, 요 4호에 2번을 말하는 거야. 그게 공공택지가 아닌 지역인데 투기과열지구다. 그럼 얘는 똑같이 가고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이면은 5호같이 6개월로 가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는 법조문을 만든 분이 이걸 하나하나 만들려니까 귀찮아서 공공재개발일 때에는 4호로 간다. 4호가 뭐였어요? 아까? 분상제. 아파트 싸게 산 거잖아. 공공재개발이면. 그중에 공공택지가 아닌 지역에 대한 요 규정으로 가서 투기과열지구면 3년하고 몇 년? 1년. 그 기타 지역이 아니다. 그럼 5호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과밀억제권역이면 1년, 외 지역은 6개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요게 혹시라도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얘는 버리고 얘는 버려도 그냥 투기과열지구가 제일 잘 나오니까 투기과열지구는 수도권은 3년, 수도권 외 지역은 분상제 받으면은 요 분상제 같은 경우도 수도권이다, 투기과열지구다 그러면 몇 년? 3년, 수도권 외는 그거 정도만 기억해도 돼요. 그리고 아까 기산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언제부터라고 그랬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근데 만약에 3년인데 2년 만에 등기가 됐다. 남은 기간 동안 전매기간 적용한다? 그때부터 전매기 행위 기간은 지난 것으로 본다.